375페이지입니다. 374페이지 용익물권.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인데요. 지상권에서는 두 문제 정도 생각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이 있어가 그래요. 법정지상권. 일반적인 거 내면 좀 쉽게 내는 거고, 법정지상권 내면 판례가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어쨌든 두 문제 정도 생각해야 돼요. 지역권은 한 문제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전세권도 경우에 따라 두 문제 낼 수도 있어요.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그럼 총 네 문제 정도 생각해 두시면 돼요. 용익물권 네 문제 정도 하고, 담보물권은 유치권하고 저당권이 있거든요. 각각 두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문제.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거죠. 용익 쪽에서 10점, 담보물권에서 10점. 근데 부동산 중개하는 거잖아요. 전세권하고 저당권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 면담 올 수, 상담 올 수도 있으니까. 또 등기부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등기법 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등기부만 볼 줄 알면 돼요. 등기법은. 근데 이제 민법에 법 원리가 다 있잖아요. 등기해야 취득하는 게 있고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게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법 186조하고 187조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조문이. 그 두 개만 제대로 안다는 것은 맥을 딱 잡고 있다 이 뜻이에요. 186조, 187조. 자, 지상권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총설에 보면 위에 도표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해놨잖아요. 이렇게 해야 이게 제대로 된 설명 맞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법 조문을 딱 적어놨지 않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지상권.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이게 지상권 뜻이에요. 더 줄여보면 어떻겠습니까? 남의 토지 빌려 선다 이 말이에요. 타인 토지 사용권이에요. 지상권. 타인 토지 사용권. 자, 갑소유 토지에 우리 이것을 빌려 서는 거죠.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을 하겠죠. 계약. 그게 뭡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은 채권 계약입니까? 물권 계약입니까? 내가 당신을 지상권자로 인정할게. 이 땅 배타적으로 사용해도 좋아. 이 뜻이거든요. 물권이 배타적 지배권 아닙니까? 이제 내가 안 쓸게. 당신이 써. 이 말이거든요. 당신만 쓸 수 있어. 이렇게 돼요. 이게 물권 계약이에요. 물권 계약. 그러면 꼭 구분해야 되죠.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었습니까? 매매 계약. 채권 계약. 오케이. 그거 꼭 구분하셔야 돼요. 요거는 무슨 계약? 물권 계약. 그렇게 시험 낸 적이 있어요. 몇 번이나 냈습니다. 지상권 설정 행위는 채권 행위다, 물권 행위다. 물권 행위.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답을 냈단 말이에요. 가장 기본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상권, 물권이니까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지상권 등기해야 돼요. 물권 행위하고 등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번역하면 이해됩니까? 물권 행위와 등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세권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권 설정 계약, 전세권 등기. 이렇게. 지역권도 계약하고 등기. 세 가지 전부 다 설정 계약 그리고 등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매로 소유권 살 때는 어떻게 소유권이 넘어옵니까? 매매만 갖고 안 된다 그랬죠? 뭐하고 뭐 해야 돼? 두 개. 물권 행위와 넘겨줄게 그리고 등기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넘겨줄게 이 소유권 줄게 그게 물권 행위란 말이에요. 지상권 인정해줄게 계약한 거예요. 그럼 등기하자 이렇게 하면 돼요. 두 가지 해야 돼. 상속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미 설정된 거 상속 받는 거고 그건 시험 별로 낼 거 없잖아요. 이게 처음에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으로 하는 거잖아요. 계약으로. 계약이 다른 말로 무슨 뜻이에요? 합의. 합의 까먹으면 안 돼요. 두 사람 사이에 합의한 거라고요. 다른 말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약정.
특약 이해됩니까? 약정 전부 계약이란 뜻이에요. 그게 합의. 합의. 그러면 두 사람이 합의해서 만든 거잖아요. 지상권 인정해 준 거잖아요. 합의 안 해도 되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법정, 법으로 정해진 거. 약정 지상권, 법정 지상권 끝. 뭔지 알겠지 이제? 우리 계약에서 땅 좀 빌립시다. 그게 뭐? 약정 지상권.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데 건물만 팔렸다. 그럼 건물주인은 땅 사유권 없이 자기 건물에 들어가집니까? 안 들어가지잖아요. 토지를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땅 사용권 당연히 생긴다. 그게 뭐예요? 법정. 그게 금방 내가 이야기한 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거든요. 약정이냐 법정이냐 크게 두 가지다 말이죠. 민법 186조는 약정입니까 법정입니까? 아니지, 약정이지. 당사자가 법률 행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해라 이 말이잖아요. 187조는 뭡니까? 법률 행위 아닌 거잖아요. 법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안 해도 취득해 이 말이에요. 굉장히 쉽죠? 약정 법정이에요. 계약은 자유다. 그러나 물권 행위는 정해진 대로 해라. 물권 법정주의. 연결됩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등기해야 됩니다. 이 사람 뭐 할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 할 목적으로? 금방 했잖아요.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 뭐 하기 위하여? 네, 이 단어 놓치지 마세요. 소유하기 위하여. 이게 핵심이에요. 목적이 무슨 목적? 소유 목적. 줄여서 하나만 하면요. 보세요. 건물 소유 목적 이렇게 하면 돼요. 건물 소유 목적 이렇게 하죠. 지상권. 가장 대표적인 거. 시험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자, 이 토지를 빌렸단 말이죠. 건물 소유하기 위해서. 자, 보시죠. 기존 건물 해도 되는데 이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죠? 신청한 거예요. 이 건물 소유권은 누구 거예요? 소유잖아요. 예. 토지는 누구 거예요? 갖고 있는 남의 토지에 자기 건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토지 사용 좀 합시다 이 주위에.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지상권이라고. 토지 사용권이에요. 토지 사용권. 타인 토지 사용권. 금방 이 279조가 타인 토지에 건물 소유 목적으로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지상권자에게 그랬잖아요. 그게 지상권 뜻이에요. 그게 딴 거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뭘 갖다 붙이면 안 되는가 하면 지료내라고 해놨죠.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게 법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라니까. 그 조문에 지료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셋째 줄 보세요. 그 세 번째 칸 전세권 보세요. 전세권.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금 지급하라고 해놨잖아요. 예. 그게 성립 요건이란 말이에요. 지상권에는 지료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지료는 지상권에서 토지 사용료 지료는 지상권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이게 탄생 요건 아니다 말이죠. 없었잖아요. 오케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료 안 줘도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된다. 예. 당사자가 특약으로 무상으로 해도 되고 유상으로 해도 되거든요. 근데 특약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해되시나요? 지급 약정했으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의무가 생겨요? 지급 의무가 생기는 거죠, 뭐. 근데 2년 이상 안 주면 어떻게 돼요? 2년 이상 지체, 2회분 이상, 2년분 이상 연체를 시켰다. 그러면 우리 민법에 그 종문이 하나 있거든요. 토지 소유자가 갑이 당신 나가라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뭐냐면 지상권 소멸 청구예요. 자, 핵심은 요거에 보세요. 지상권에서 지료는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특약 해가지고 지급한다고 했으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몇 년 이상 연체하면요? 2년 이상 연체하면 소멸 청구 사유다. 그럼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멸 청구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건물 철거해야 돼요. 이 논리 아시겠죠? 철거 대상이 된다. 자, 두 사람 사이에는 지료 약속해도 특약은 누구 사이에 하는 겁니까? 약속은 두 사람 사이에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갑을 간에 약속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를 수밖에 없겠죠. 두 사람이 합의한 걸 제3자가 안다는 것은 밤에는 쥐가 되거나 낮에는 새가 되거나 그럴 거예요. 아무도 안 웃네. 그러면 제3자가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쥐나 새 말고 알려면은, 그렇죠, 그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걸 조심해. 지료를 등기하지 아니하면은 제3자에게 뭐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 오케이. 이 판례가 또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바뀔 수 있잖아요. 땅 팔 수도 있거든요. 지료 뭐 1년에 얼마씩 받는다. 당장 사용 안 할 것 같으면 이건 나중에 사용할지라도 지료 받고 있으면 안 됩니까? 투자 목적으로 땅 사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뭐 땅은 팔릴 수 있다고. 갑과 을 간에 지료 특약이 있었는데 등기 안 해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토지 소유자가 2년 지나도 지료를 안 준단 말이죠. 그러면 소멸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왜냐? 왜 그럴까요? 등기가 안 돼 있어서 병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없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지금? 그것도 시험에 나오고, 토지 소유자 바뀔 수도 있지만 지상권도 양도할 수 있거든요. 을이 자기 권리 집 팔고 땅 소유권 넘겨볼 수, 같이 넘길 수도 있고요. 지상권만 넘길 수도 있어요. 자, 이건 소유권 물권이잖아요. 지상권도 물권이거든. 대부분 판례는 각각 물권이다. 독립 물권이다. 독립된 물권이다. 같이 파는 게 기본이겠지만 분리 양도도 된다. 그러니까. 그럼 지상권 인수한 사람한테도 너 왜 지료 안 주냐? 앞 사람 안 내서니까 니도 같이 소멸 청구하겠다. 될까요? 등기 안 돼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지료가 등기 안 됐는데 지상권자가 바뀌었다. 소멸 청구 되는가? 정액 청구 되는가? 아무것도 못해. 왜? 기준이 안 정해져 있는데 뭐 병하고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처음 이 페이지는 꼭 읽을 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 조문을 꼭 읽고 넘어가세요.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10번 써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 세 조문을 10번 쓰시면 누가 물어도 이렇게 답합니다. 요대로 답해요. 그거 있잖아 이렇게 안 하고 그게 뭔지 몰라도 그 밑에 279조 금방 한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십시다. 다음 페이지 볼만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 1번에 동그라미 2번 그 보시면 구분 지상권 나와 있죠. 1번에 동그라미 2번 구분 지상권. 구분 지상권은요 토지의 상하 범위를 정해서 땅속이나 공중을 빌리는 거예요. 땅속 그리고 공중. 그러니까 뭐는 안 되는가 하면 수목 소유 목적은 안 돼요. 그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 5번 정도 출제됐는데 최근에는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는 굉장히 많이 냈어요. 구분지상권 법 조문에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는 된다라고 돼 있고 수목은 딱 빼놨거든요. 자, 요것도 하나 여기서 짚고 넘어갈게. 지상권에서는 수목도 종류 따지지 않고 최소 몇 년인가 하면 요것도 두세 번 나왔던 자리예요. 근데 구분지상권에서는 수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요거 한 5번 나왔고요. 짧은 거지만 이런 것도 주목해 둬야 되고요.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요 건물도 30년, 건물은 뭐냐면 이게 경관 건물은 30년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관 건물은 30년 이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대부분 판례가 하나 있어요. 이 경관 건물은 기존 건물은 해당되느냐, 을이 신축한 건물에 해당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해당되고 기존 건물은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이 말 이해됩니까 지금? 오케이, 이것도 시험 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법 조문 안에 제시된 건물 한 단어에도 질문할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공작물은 시험 낸 적이 없어요. 수목은 종류 따지지 않고 30년 이상. 근데 구분지상권에서는 수목은 해당 없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갈로 2번은 토지 사용권이다. 당연하죠. 배타적 점유권입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에 근거한 물권적 청구권 된다 안 된다? 되죠. 지상권에 근거한 물권적 청구권 됩니다. 2번은 그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토지 사용권에 동그라미 2번 배타적 점유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된 토지에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지상권 될까요? 안 되죠. 중복 지상권 안 되는 거예요. 중복 지상권 안 된다. 양립할 수 없다. 양립할 수 없다. 이것만 알아도요. 권리의 성질을 다 안다는 뜻이죠. 전세권 위에 또 전세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같은 자리는 두 개 전세권 못, 지상권 두 개 못 들어오듯이 지상권인데 전세권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와요. 사용권이 중복되면 안 되거든요. 땅이 다른 땅이면 괜찮아. 왼쪽 땅 오른쪽 이렇게 구분하면 괜찮은데 같은 토지에 용익물권이 중복은 못 들어오는 거죠. 담보물권은 중복 들어와도 상관없거든요. 저당권은 순위만 적어놓으면 된다. 1번 저당 2번 저당 이렇게. 그 부분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2번은 지르는 성립 요건 아니다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2번의 그 두째 줄에 보시면 전세권에서는 금방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지급하라고 그랬어요? 전세금 지급하라 이래 놨잖아요. 보증금이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고요. 법률 용어는 전세금이에요. 전세권은. 그 다음에 임대차에는 뭐라고 그래요? 임대차에서도 보증금, 월세, 사골세 뭐 온갖 말 다 쓰잖아요. 임대차에서는 법률 용어가 차임이나. 그래서 전세권, 임대차 밑에다가 전세금, 차임 요 한 단어씩 기억해서 정확하게 기억해 두세요. 기왕 아시는 거. 지상권은 뭐라고 쓴다고 했습니까? 지료. 그 지자 그대로 해가지고 땅 지자 해가지고 지료. 임대차는 차임. 전세권은 전세금. 일반인들이 뭐라고 부르든 이렇게 쓴단 말이죠. 딱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상권하고 임차권 비교해놨는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지상권은 물권입니다. 등기해야 된다고요. 등기해야 탄생한다고요. 임대차는 채권이에요. 합의만 하면 탄생해요.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어요. 그게 달라요. 역으로 말하면 지상권은 등기 안 하면 성립하지도 않는단 말이죠. 임차권은 등기 안 해도 성립은 해요. 다만 등기 안 하면 대항하지 못한다. 오케이. 그 말을 꼭 알아야 돼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이 뭡니까? 첫째 줄에 있잖아요. 요거잖아요. 보세요. 계약하고 등기하는 거잖아 했잖아요. 계약 아니고 생기는 게 뭐예요?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법정이잖아요. 법정. 예. 법정. 그것만 알면 돼요. 법정이라는 말. 법률의 규정. 줄여서 법정. 이해되시죠? 자, 법정지상권은 여러분 2번에 보시면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므로 등기해야 된다,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한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둘째 줄에 양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처분하려면, 다른 사람한테 매각하려면 등기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고서 넘겨야 된다.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법정지상권 규정은 법률로 인정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거 366조라고 적어두세요. 366조. 강행 규정 바로 밑에다 366조.
그게 항상 시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366조 그거는 강행 규정입니다. 포기가 안 돼요. 배제 특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밑에 보세요. 305조하고 366조 있잖아요.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자, 첫 번째 305조. 요것은 문장을 꼭 읽어야 되는데요. 첫째,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라 해야 돼요. 동일인 소유. 이게 핵심입니다. 동일인 소유였다가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의 전세권 설정해 줍니다. 세입자 들어왔단 말입니다. 전세권. 이해되시나요 지금? 건물 전세권입니다. 토지 전세권 아니고요. 세 번째는 그 대지의 특별승계.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대지의 특별승계 377페이지 305조 법정지상권 그거 합니다. 대지의 특별승계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대지가 강제경매 채권자에 의해서 압류돼 가지고 매각됐다 이 말입니다. 대지만. 대지의 특별승계. 대지의 특별승계가 이루어졌다. 자, 그럼 보세요.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건물만 전세권 설정해줬죠. 그러면 건물 주인은 누굽니까? 갑입니다. 그걸 늘 시험 냅니다. 이 사람 세입자라 했잖아요. 건물 주인은 여전히 갑이거든요. 전세권 기준으로 하면 이 사람이 전세권 설정자예요. 주인이. 들어온 사람은 뭐라고 해요? 전세권자.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까먹으시면 헷갈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토지만 병한테 넘어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토지 소유자는 병이고 건물 소유자는 누구예요? 건물은 여기 있잖아요. 소유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되시나요? 항상 누가 취득합니까? 건물 소유자 꼭 찾아야 돼요. 지상권자는 건물 소유자입니다. 여기서 시험 제일 많이 나온 것은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고 전세권자로 시험 제일 많이 낸 거예요. 설정자를 찾아야 돼요. 주인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는 조금 전에 토지 빌려 쓰는 사람 뭐라 그랬어요? 빌려 쓰는 사람. 갑 토지 빌려 쓰는 사람 지금. 지상권자. 오케이. 지상권자. 토지 빌려주는 사람. 그렇지.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상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 주인이 설정해 주는 겁니다. 설정해서 주는 거예요. 오케이. 시중에서 일반인들은 보통 자기가 설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권리를 취득했다 이 뜻이지 자기가 설정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설정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뜻이에요. 바늘이 지나가니까 바느질 되는 게 아니고 바늘에 뭐가 달려 있어야 돼? 먼저 실이 달려 있어야 돼. 그 뜻이에요. 생략해도 너무 생략하면 안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생략하면 안 돼요. 누가 취득합니까? 그렇죠. 건물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가 취득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거는 간단해요. 요게 다예요. 별로 낼 게 없어요. 시험 낼 게.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366조 두 번입니다. 이 두 번째. 366조. 동일인 소유였다가 아시겠죠? 토지에 저당 설정해도 되고 건물에 저당 설정해도 돼요. 하나 해볼게요. 아무거나 하나 해볼게요. 공동저당 해도 상관없는데 공동저당에 관한 판례가 따로 있으니까 그건 놔두고 그
건물에만 저당권 설정했다 칩시다.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았어요. 돈 갚았으면 문제 낼 게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당권 말소만 하면 그만이니까. 말소 안 해도 소멸하거든요. 갚기만 하면. 변제하면 저당권은 함께 소멸한다. 부종성. 낼 게 그것밖에 없고요. 근데 안 갚았습니다. 안 갚았으니까 이 사람이 뭐 해요? 경매 들어올 거 아니에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경매 들어오니까 이 건물을 병이 샀습니다. 경락 받았단 말이에요. 언제요? 언제 소유권 취득합니까? 그렇죠. 돈 다 내는 순간에 소유권 넘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토지 건물 소유자 같은 사람이었다가 이제 건물 소유자 누가 됐어요? 병이 됐잖아요. 자기 집에 들어가려면 갑의 땅 안 밟고는 못 들어가요. 그 토지 사용권 당연히 이게 366조 법정지상권. 등기해야 취득한다. 등기 없이 취득한다.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예요. 이게. 건물도 등기 없이 취득해요. 왜요? 경매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등기 안 해도 돈 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건물 소유권하고 바로 그 시점에 지상권도 같이 취득해요. 둘 다 등기 없이 됩니까? 등기부에 이 사람 이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직은 안 나와요. 그래도 권리자예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 스토리를 토지 건물 동일 소유자였다가 어느 하나가 저당권 설정돼가 경매되어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누가 취득합니까? 건물 소유자가. 까먹지 마세요. 건물 소유자가 취득해요. 토지 소유자가 설정해 준 걸로 한단 말이에요. 건물 소유자가 취득한다. 이걸 다 줄여가지고 3번부터 해놨어요. 법 조문 보세요. 366조. 이게 여러분 책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지상 건물이 동일인 때 그거 갈로 해버리세요. 그거 생략되어 있어요. 법 조문에는. 법 조문은 저당물 경매로 인하여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그걸 언더라인 하세요. 저당물 경매로 인하여. 자, 보세요. 요겁니다. 보세요.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건물이잖아요. 그 경매로 인하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1번, 2번은 생략되었다니까 지금. 경매로 인하여.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토지와 지상 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누가 취득해요? 건물 소유자. 까먹으시면 안 돼요. 경매니까 등기해야 취득합니까? 등기 없이 취득합니까? 오케이. 그게 등기 없이 각각 취득한단 말이에요. 이게 포인트라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판례 굉장히 많아요. 366조가. 지상권 나오면 366조 아니면 관습상 법정지상권 잘 내요. 그러니까 366조를 나중에 저당권 가서도 할 텐데 이걸 꼭 공부를 해 두셔야 고득점 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280조인데 280조 1항에 보면 이게 다음보다 단축 못한다 돼 있거든요. 석조, 석회조, 연화조,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견고한 건물하고 수목 두 종류는 몇 년 이상? 30년. 금방 했잖아요. 이때 견고한 건물은 누가 지은 건물? 기존 건물? 지상권자가 신청한 건물. 그게 판례가 시험에 나온 거라고요. 그렇지 않은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 이상 이렇게 합니다. 견고한 건물인데 20년 약속해도 자동 30년입니다. 그게 2항이에요. 설정 행위로 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했을 때 위 최단 기간까지 연장한다 했어. 견고한 건물인데 기와집인데 30년 계약 안 하고 20년 계약하면 자동 30년이다 이 말이에요. 각하 사유가 아니에요. 등기에서 그걸 내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걸 정확히 알지 못하면 기와집 신축해가지고 20년 약정해가지고 지상권 등기 신청 들어왔다. 등기관은 각하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각하하면 안 돼요. 자동 30년 되게 돼요.
요 이항 때문에 그래요. 근데 최장기 몇 년까지 못한다, 뭐 50년 넘지 못한다, 이게 없거든요. 중국에서는 뭐 50년 넘지 못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임대차예요, 전부 다. 우리나라하고 관계없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 밑에 갈로 2번에 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 영구지상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갈로 3번 보세요. 기존 건물 나왔죠? 지상권 설정자가 신청한 건물을 사용할 목적을 설정할 경우에는 최단기간 적용이 없다. 최단기간 그 갈로 30년 해두세요. 그 판례거든요. (378페이지) 갈로 3번입니다. 96년 판례고. 기간 약속이 없었다, 기간 약정 안 했다, 그러면 경관 건물 같으면 자동 30년. 크게 볼 거 없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3번 보세요. 계약의 갱신이 나와 있는데 거기 1번에 보시면 약정갱신 나와 있죠. 이게 말뜻이 뭐냐면 약정은 다른 말로 하면 합의예요. 합의, 계약.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갱신 계약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연장 계약입니다. 계약. 연장 계약도 당사자 간의 합의거든요. 합의해서 경관 건물이면 30년 넘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단축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갱신 계약은 자유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제목이 보시면 법정 갱신 나와 있죠. 법정 갱신은 자동 연장되는 제도거든요. 이 제도는 지상권에서는 있다 없다? 이 제도가 없어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외우지 않고는 못 풀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짧게 나오면. 자동 연장되는 건 없단 말이에요. 자동 연장되는 게 있어요. 건물 전세권하고 임대차. 그쪽은 자동 연장, 법정 갱신 제도가 있어요. 근데 지상권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짧게 그걸 내면, 그런 거 내면 굉장히 어렵다 이 말, 헷갈립니다. 그런데 독특한 게 있어요. 연장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3번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라 해놨죠. 그 위에다가 이걸 적어놔야죠. 매수 청구가 중요하지만 갱신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매수 청구 나오면 안 되죠. 갱신 청구권 제도가 있는 거예요. 연장 요구했는데 거절당하면 지상물 당신이 사시오, 매수 청구권이 있거든요. 그럼 글자만 보면 합의 갱신은 되고 갱신 요구하는 건 되는데 자동 갱신은 없다 이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오케이. 그걸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걸 내용을 들어가야 돼요. 이게 283조거든요. 이 283조가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 그러면 갱신 청구 못하게 한다는 특약이거나 아니면 매수 청구 못하게 하는 특약은 이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이 법을 위반하면 무효예요. 강행규정 위반하면 무효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어디도 적용되는가 하면 또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도 준용돼요. 토지 임대차. 어디다 준용된다고요? 토지 임대차에도 준용된다. 여기에. 이 내용 그대로 가져가서 적용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283조 갖고 와서 적용하겠다.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 기능이 아주 비슷해요. 지상권은 물권이고 임대차는 채권일 뿐 기능이 거의 똑같아요. 건물 소유 목적 전세권에도 유초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판례가 하나 있거든요. 자, 요거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책에 보시면 283조잖아요. 283조. 283조를 이렇게 별표하시고 꼭 읽으셔야 돼요. 이거는. 자, 보세요.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상물이 현존하면은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 보고 뭘 요구할 수 있는가 하면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다. 연장 요구할 수 있단 말이죠. 요건 글자 그대로 요구하는 거예요. 청구권이에요. 그런데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못하겠다 할 수도 있거든요. 주인 입장에서는. 거절당하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2단계로. 그러면 당신이 건물 이거 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인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청구권이고요. 거절할 수 있어요. 이건 청구권 아닙니다. 통지 탁 오면 계약 성립해요. 강행규 중에 이게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특이한 권리란 말이에요. 형성권. 지금 제가 갈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만 갈로 해가 시험 냈어요. 이렇게 몇 번이나 냈어요. 중개사 시험에. 요거 전체가 강행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거 못하게 하면 이 법을 위반한 거란 말이에요. 짧은 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제가 뭐 정치하는 사람 아닌데 법을 가리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축구 경기장 안에 정치 행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 알죠? 옛날에 검사까지 했던 사람이거든. 대놓고 밀고 들어가가지고 그 짓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식 이하의 짓을 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 사람 욕하는 거 아닙니다. 희한한 사람 다 했다 내용들. 품위를 지가 떨어뜨린 거예요. 뭘 떨어뜨렸다고요? 품위. 법 전공 안 하고 무식한 놈이다 그러면 아마 들이밀었구나. 내가 좀 이해는 해요. 왜? 성질 급한 사람 있잖아요. 급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순한 사람도 있고 급한 사람도 있으니까. 알 것 다 아는 놈이 그짓 했다는 거지.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도 온 국민이 바라보는 데서. 그거는 그런 부분은 지금 법치 국가잖아요. 정치인 국가가 아니고. 몰랐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입구에서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고지했다는데. 그런 식으로 막가파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치인은 깡패하고 뭐가 달라야 된다? 품위가 있어야 된다. 따라해보세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품위가 있어야 된다. 누구를 위한 품위? 국민을 위한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깡패 같은 애들 데리고 다니잖아요. 밀고 들어가려고. 지금 그 짓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거는 분명히 법을 위반한 짓이에요.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대권 주자라서 또 눈치 보고 했으려면 모르겠어요. 자, 그건 그렇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 그냥 청구권. 즉 채권적 청구권인 거예요. 근데 요거는 말만 청구권이지 바로 매매가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도달되면 계약이 성립해버린다. 그래 요거 행사하면 어떤 책은 이렇게 했어요. 그냥 매매가 바로 성립한다 이러면 되는데 강제매매나 뭐 약정매매는 아니니까 매매가 바로 성립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요거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이거 거절 대상이 아닌 거죠. 갑의 동의받아 합니까? 동의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거절할 수도 없고 동의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요게 중요하다. 형성권 뜻이 뭐예요? 도달되면 효력 생긴다. 자동.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게 뒤에 조금 설명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지상권자의 권리 의무인데 이건 간단해요. 제일 아래쪽에 1번 푸른색 1번 지상권자는 무슨 권리 있습니까? 1번 푸른색 1번 토지 사용권 타인 토지 사용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토지 사용권입니까? 타인 토지 사용권입니까?
토지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계약하기 나름이죠, 그거야 뭐. 그렇죠? 자, 제일 밑에 그 문장 보세요. 3번이나 나왔다고 적어놨는데 푸른색 보시면 토지 양수인 나왔죠. 땅 주인 바뀌었다는 뜻이잖아요. 토지 양수인. 이때 지상권자에게 토지 반환 요구했다. 지상권자에게 토지 반환 요구했다. 이 말은 지상권 등기되어 있는 사람에게 토지 소유자 바뀌었다고 새 주인이 나타나서 토지 넘겨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지상권자는 거절할 수 없다. 있죠. 당연히 등기되어 있잖아요. 자,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지었던 건물이 화재로 불탔다 중간에. 그러면 지상권도 같이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보세요. 여기 건물만 없어진 것이지 지상권은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또 지으면 되니까. 예, 근데 그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2번이나 나왔던 거예요. 책에는 여러분 3번 적어놨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3번은 하나만 보면 돼요. 마지막 문장.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전세권자하고 지상권자는 필요비 청구 못합니다. 물권자라서. 임차인은 필요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필요비 청구 못한다. 6째 줄에 있죠. 그 다음에 2번 지상권자의 물권적 청구권 제목 아래 지상권도 물권이거든요. 또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 지상권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어느 것이나 행사도 됩니다. 지상권 가지고 해도 되고 점유권 갖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갈로 2번 보세요. 밑에 담보지상권 언제려놨어요. 담보지상권 요거 시험에 한번 나온 것인데 이런 뜻이에요. 갑의 토지인데 을로부터 돈을 빌리고 을에게 저당권 설정해 주면서 을이 뭐를 요구하는가 하면 야 그 땅 누가 공사 못하게 지상권도 하나 해주가.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했다 봐요. 돈 많이 빌려줄게 이렇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요거는 담보 가치 확보하기 위해서 지상권 한 거잖아요. 사용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요걸 지금 여러분 책에는 지금 담보지상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담보지상권 하면 일반인들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있는가 보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죠. 담보지상권이라는 물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담보라는 거 갈로 해버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변제하면 요거 소멸하겠죠. 이거 가치 없어져요. 기능 끝이잖아요. 기능. 부종성. 가치 소멸하는 걸 뭐래요? 부종성 때문에 소멸합니다. 이 말이 있을 거고. 이것만 이해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 책에서는 둘째 줄 끝에 토지 소유자가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하여 제3자가 건축적 명의를 변경받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담보지상권자는 제3자가 건물 축조하는 것을 하지 말라. 토지 소유자가 짓는 것도 하지 말라 할 수 있어요. 둘 다 할 수 있어요. 공사 중지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지뿐만 아니라. 상린관계도 적용되고요. 인접토지 사이에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 건방했고. 다음 페이지 5번 이거 중요합니다. 5번 제목이 뭡니까?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양도 임대 금지 특약. 이 특약은 지상권 팔지 마라. 또 지상권자로서 당신만 지상권 사용하고 남한테 임대하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누구한테 불리해요? 을한테 불리하잖아요. 갑은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이 법에 위반되면, 본법에 위반되면 위반되는 이 지상권자 불리한 특약은 전부 무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권 양도 임대는 이렇게 말해요. 절대적으로 보장한다 아니한다?
이 말 번역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해되시죠? 특약 있어도 처분할 수 있어요. 모르고 특약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2번은 지상권과 건물은 뭐 할 수 있다? 분리 처분해야 돼요. 예, 그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판례 봐두셔도 돼요. 1번도 거의 같은 내용, 1, 2번은. 예, 한번 봐두시면 돼요. 분리할 수 있다. 6번의 치료는 성립 요건은 아니다. 근데 2번 제목 보시면 뭐라고 해놨어요? 등기했을 때 대항력 있다. 등기 안 하면 대항하지 못한다. 그 부분이죠. 오른쪽에 시험에 나온 게 제일 위에 방갈로 2번 판례 보세요.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목이 뭐예요? 지료 액수를 등기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이전받은 사람에게 정액 요구할 수 있다 없다? 기준이 없으니까 요구를 못하죠. 예. 그거 판례 그대로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료 정감 청구권 갈로 3번 있는데요. 이것은 그 지료 정감 청구권은 제목 옆에다가 이 청구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게 형성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 민법에 사정 변경의 원칙 이론이 있는데요. 사정 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어서 만들어진 조문 중에 하나다. 사정 변경의 원칙의 예가 예시 조항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경제 사정 변동으로 지료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이거 좀 올리거나 내리거나 좀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정은 정액을 뜻하고요. 감은 감액을 뜻해요. 둘이 합쳐서 정감입니다. 자, 이 청구권이 글자는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형성권이라고 그랬잖아요. 형성권은 언제 효력이 생긴다 했습니까? 오케이,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도달시에 효력이 생긴다 요 말이거든요. 요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방갈로 2번에 바로 밑에 2번 동그라미 2번인가요? 어디 갔어? 동그라미 2번 그 문장 볼게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지료 증감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나와 있죠? 거기에 나와 있고요. 그러므로 지료 정액을 청구한 적시 효력 발생한다. 이 적시란 말은 도달 적시라고 해야 돼요. 따라서 지료 액수 정감에 대해서 다툰다. 그럼 소송 붙을 거 아니에요. 이때 법원이 지료를 결정하는데 이때 법원이 지료 액수를 결정 판결 언더라인 판결한 때 효력이 생길까요? 그 마지막 바로 밑에 줄에 있네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냐 아니면 청구한 날부터냐. 오케이, 그게 핵심이에요. 청구한 때, 즉 소제기한 때란 말이죠. 판결 확정 시다, 청구 시다. 그렇죠. 형성권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뜻을 정확히 알아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요거는 옛날에 몇 번 냈습니다. 이거 형성권이 따라. 자, 그 다음 4번 요거는 꼭 읽어 두십시오. 그냥 빠뜨리지 말고 읽어 두십니다. 지료 체납 효과 되어 있죠. 몇 년 이상 연체했을 때? 2년 이상 연체했을 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토지 양수인. 토지 양수인이란 말은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양도인과 양수인 합산해가 2년 넘으면 될까요? 양수인 기준으로만 2년 넘어야 될까요? 그게 합산 안 됩니다. 토지 산 사람 기준으로 2년 연체 이상 되어야 산 사람이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합산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 대부분 판례입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3번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해되시나요? 지상권자가 돈 빌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상권이 없어지려면 저당권부터 먼저 소멸돼야 돼요. 그러면 저당권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지상권부터 없애버리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지상권 소멸 청구했을 때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즉시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지상권이 소멸한다. 왜냐하면 저당권과 관계를 뭔가 정리해라 이 말이거든요. 채무 정리하라 이 말이다. 그거 한번 시험 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상권 소멸입니다. 기간 만료되면 소멸하고 혼동으로 소멸되고 지상권보다 먼저 성립한 저당권자가 경매에 들어왔다. 이러면 두 번째 지상권은 다 소멸하거든요. 지르 연체돼서 소멸 청구당할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채무 변제로 담보 목적의 지상권,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었다. 자, 이것도 제일 마지막 문장 보시면 됩니다. 채권자 앞으로 저당권과 아울러 지상권 설정했다면 담보 지상권이고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지상권은 어떻게 된다? 함께 소멸하는 거예요. 부종성 하시면 돼요. 부종성. 2011년도 대법원 판례. 그거 시험 냈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는 2번 보세요. 2번. 기간 끝나면 1번은 원래 토지를 원상 회복해놔야 되는 게 1번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고요. 2번은 보시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아까 기간 끝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건물이 그대로 있으면 연장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할 때 그거예요. 283조. 같은 내용이에요. 아까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유익비는요? 청구할 수 있다. 토지에 대한 유익비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토지가 이렇게 평지가 아니었다. 트럭을 이용해 가지고 흙을 갖다가 메꾸고 이러면 돈이 또 들 거 아닙니까? 축대를 사는다 이러면 토지 상태를 좋게 만들었다. 그거는 유익비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일단 조금 있다가 다음 페이지.